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지수와 로그를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당연히 지수를 할 거고요. 두 번째가 뭘 할 거예요? 로그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수입니다. 자, 지수 중에 그 첫 번째요. 당연히 거듭 제곱근을 할 겁니다. 뭐요? 거듭 제곱근. 자, x의 n제곱이 우리는 a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x의 n제곱이 a다. 그것을 우리는 x는 a의 문제곱근이라 불렀지 n제곱근이라 불렀다. 먼저 용어 하나만 합시다. x는 a의 뭐라고 불렀지? n제곱근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x를 n번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a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n제곱근 x에 얼마요? a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숫자를 몇 번 곱해야 n번 곱해야 누가 됩니까? a가 됩니다. 이런 말이겠다. 자, 어떤 숫자? 이 숫자라는 녀석을 몇 번 곱해야 n번 곱해야 이 안에 있는 a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실수 x에 대하여다. 자, 얘들아 항상 요거 텍스트 문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텍스트 문제 나오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기니디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텍스트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식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텍스트를 적어놓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확한 내용, 즉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라는 문제고, 그 문제의 제일 핵은 뭐냐면은 단어들이다. 그러니까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 얘들아, n차 방정식의 해는 총 몇 개가 나올까라고 하면 당연히 몇 개가 나올까? n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왜? 실수, 허수 통틀어서 다 맞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어떤 녀석에서 전제를 볼 거냐면 실수 x에 대해서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자, 실수 x에 대하여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n이 어떤 수이면 홀수이면 첫 번째가 n이 홀수이면 반드시 실수 x는 몇 개? 실수 x는 무조건 몇 개? 한 개가 되겠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n이 어떤 수라면 짝수라면 n이 짝수라면 이번에는 a 값에 따라서 이제 실수 x의 개수가 달라져요. a가 양수라면 실수 x는 몇 개? 실수 x는 두 개가 되었고요. 자, a가 뭐라면 0이라면 실수 x가 몇 개이고요? 한 개이고요. 그리고 a가 무슨 수라면 음수라면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전제가 반드시 실수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면 무조건 몇 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냥 n개가 나와야 된다. 허수까지 포함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될 지수 법칙입니다. 자, 지수 법칙요. 자, 지수가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수원 과정이죠. 지수가 다 실수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지수가 자연수다.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입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 법칙에 의하여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m 더하기 n이다 라고 두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a의 m제곱 전체의 n제곱은요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하면 a의 mn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요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첫 번째 했어요. 첫 번째가 m이 뭐보다 크다면 n보다 크다면 우리는 얼마? a의 m제곱 빼기 n제곱이라고 m 빼기 n제곱이라고 불렀고, m이 뭐보다 작다면 n보다 작다면 a의 얼마? 잘못했네. a의 n 빼기 m 분의 1이다.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수가 뭘로 확장이 된다고?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될 겁니다. 지수가 정수로 확장된다면 얘들아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면은 두 가지 숫자가 더 등장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가 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음수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된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게 1번 어떻게 되나요? a의 0제곱입니다. 이 녀석은 얼마입니까?
1이다 라고 하면 틀린다. 맞지? 전제가 필요하다. 누굽니까? A가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의 영제곱은 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음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최소 자연수인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우린 이 녀석을 우린 A분의 1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이 녀석을 그냥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란 말이다. 그냥 나누기는 그냥 뭐 하시면 됩니까? A의 M제곱 빼기, A의 M 빼기 N제곱으로 모든 것을 다 뭐 하면 돼? 통일하면 되겠다. 이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수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수가 이제는 정수가 아닌 이제 더 확장이 되면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면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디까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된다. 자,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이제 어떤 숫자가 등장하냐 하면 정수가 아닌 유수, 즉 분수꼴이 등장하게 된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분수꼴이 등장. 얼마? A에 n분의 1제곱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나요? 라고 하면 n제곱근 루트 얼마? a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거듭제곱, 제곱근의 제일 최소 단위인 얼마? a에 2분의 1. 이 녀석을 지금부터 얼마? 루트 a다 라고 표현하고,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는 숫자는 우리는 뭐가 생략이 된 거다? 제곱근의 최소 단위 2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의 n분의 m제곱은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n제곱근 루트 얼마가 됐냐면 a의 m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은 지금부터 유리수가 확장되면서 지금부터는 근호를 쓰기를 시작을 하는 거다. 자, 그럼 근호를 쓰기를 시작한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근호는요 다 뭘로 바꾸세요? 지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호를 모든 것을 다 뭘로 바꾼 뒤에 지수로 바꾼 뒤에 난 지금부터 뭐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돼. 괜찮지?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뭐 지수 파트에서 결국 모든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듭제곱근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말 그대로 이번엔 지수가 실수입니다. 이제는 뭐 하시면 됩니까? 그냥 지수 법칙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제일 핫 트렌드한 1번 문제지. 원래는 이제 수능에서 1번 문제가 지수가 유리수까지만 나왔는데 처음으로 2022학년도 1번에 지수가 무리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당황을 했지. 자, 지수 법칙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A에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전체에 얼마?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결국 무슨 법칙 사용하면 돼? 지수 법칙 사용하시고, 지수 법칙을 사용하려고 봤더니만 무슨 법칙 사용하면 돼? 곱셈 법칙, 이상한데? 곱셈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너는 얼마 합차기 때문에 A에 얼마? 1제곱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수를 우리가 실수까지 확장을 했는데, 확장을 그냥 쭉 했을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다. 뭐냐면은 미체범위다. 자, 뭔 말입니까?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수 법칙, 지수를 쭉 자연수부터 실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자연수부터 실수까지 확장을 했는데, 지수가 자연수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의 미체범위다. 우리 준서야, 그냥 쌤한테 집중하면 돼. 어차피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보고 하면 된다. 자, 지수가 자연수다라고 하면 지금 딸랑이들은 어떤 수밖에 못 쓴다고? 자연수밖에 못 써. 그래서 미체 범위는요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은 어디 갔냐? 자연수 여기다 쓰자. 자, 미체 범위는요, 미체는 어떤 수를 쓸 수 있냐면 실수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란 말이야. 미체는 실수 전체를 다 잔다. 자다가 눈 뜨면은 다음 날 수능이다. 자, 그래서 미체를 우리는 미체 이제 뭐 소리야?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미치의 범위는 어떤 수? 실수 전체를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수가 만약에 정수라면, 이번에 미치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지수가 정수면은 우리 아까 전에 안 된 숫자 있었잖아. 누구였지? 0이라는 숫자가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미칠 0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미치는요 절대 뭐가 되어서 한다고?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0이 아닌 모든 수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근데 지수가 유리수, 즉 정수가 아닌 유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해. 분수꼴이 등장한단 말이야. 자, 얘들아, 이 단위와 이 단위의 수의 차이는 어떤 형태냐면 얘는
수가 이산적 수다. 쉽게 말하자. 수와 수 사이가 덤벙 있다라는 말이다. 얘는 수가 조밀해요. 촘촘하게 있단 말이다. 자, 그리고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은 배수와 약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말이다. 정수까지는. 자,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자. 얘들아, 짝홀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짝은 2로 나누어 떨어진 숫자, 맞지? 홀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의 숫자? 1인 숫자. 자, 그러면 3분의 1은 짝수야, 홀수야? 모르는 거다. 맞지? 쌤, 2로 나누면 6분의 1. 이런 아름다운 소리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유리수부터는 우리는 뭐 짝홀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밑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짝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가 밑이 음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자, 음수가 되면 안 돼. 자, 그리고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또 누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밑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서 이 녀석에서의 밑의 범위는요. 밑의 범위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밑은 제한된 범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자연수일 때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괜찮지요? 자, 그리고 지수가 정수라면 밑은 뭐를 제외한? 0을 제외한 실수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 이유인 실수부터는 반드시 밑은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밑에 제한된 범위였고, 지수가 확장될 때 밑에 제한된 범위였고, 그리고 이 단어는 모든 것은 다 뭘 하시면 됩니까? 지수 법칙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거듭 제곱근에서 실수의 개수 이런 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로그입니다. 자,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연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모르면 로그를 할 수 없고요. 로그를 모르면 지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로그입니다. 자, 로그입니다. 자, 로그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AX제곱이 B일 때 과연 이 X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이때 X는 얼마가 되나요? 로그 A의 B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A를 우리는 뭐라 불렀고요? 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B를 우리는 뭐라 불렀습니까? 라고 하면은 진수라고 했습니다. 참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다. 10년까지 안 된 것 같다. 한 8년? 정도 된 것 같다. 너희들은 진수하면 그냥 받아들이잖아. 그때만 하더라도 진수라면 애들이 한 반 이상 막 웃고 있었거든. 그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유튜버 뭐 이럴 때면, 그때는 아프리카 TV BJ 중에 진수라는 애가 있는가 봐. 그 걔가 어떤 놈이냐면, 아들 자꾸 웃길래 어떤 녀석이냐 내가 물어봤다. 그러니까는 약간 좀 엽기적인 방송하는 친구들이잖아. 뭐 변기에 밥 말아 먹고 뭐 이런 애인가 봐. 그러니까 진수를 하면 자꾸 비비비 웃더라고. 그래가 뭔가 하시고 물어봤더니만은, 근데 참 세월이 많이 변했네. 맞자. 진수하면 그래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조건이냐면 밑 조건입니다. 자, 밑은 A네요. A는 반드시 뭐보다 크고요? 0보다 크고, A는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금하면 지금, 고등학교 지금 현재 이제 예비 고2 애들이 이제 과정 이름이 바뀌었다. 너희들은 수원이지만 걔들은 대수거든. 그래서 그 보면 대수라고 해서 로그 얼마 전에 수업했다. 얼마 전에 수업했기 때문에 그거 클릭 딱딱 해보면은 왜 그런지 이제 나와 있을 거다. 그거는 좀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너희들 진도가 더 빠르겠지만. 자,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무슨 조건이야? 진수 조건입니다. 진수 조건은 B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정말 중요하다,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뒤에 있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지수 로그 방부등식을 풀 건데, 지수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 위험한 게 밑조건, 진수 조건을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고 방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버리면
로그가 정의되지 않는 숫자에서의 해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개수 세는 문제가 한 번씩 단답형 문제로 잘 나온다. 그래서 정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상한 거 막 세서 잘못 세서 그러니까 실수하기 좋은 형태들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수능에 보면 한 번씩 97점인 애들이 있다. 97점인 애들이 뭐 잘 틀리냐면 지수로그 방부등식을 잘 틀려요. 잘 틀는 게 잘 실수를 잘 하는 거지. 개수 세는 문제니까. 그래서 항상 로그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밑조건과 진수 조건은 반드시 적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조건, 진수 조건은 어디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준식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 내가 식을 뭔가 연산 한번 하고 밑조건, 진수 조건을 적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그 준식에서 뭐를 하면 된다고?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로그도 숫자고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얼마냐면 로그 A의 A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로그 얼마? A의 1은요 0입니다. 자, 두 번째 얼마입니까? 로그 A의 B의 K제곱은요 지수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켈로그 A의 얼마? B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로그 얼마? A의 M 더하기 로그 얼마? A의 M 썼으니까 N. 너는 로그 합은 로그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 이 녀석은 나누셈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로그 A의 N분의 M입니다. 자, 3번의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는요. 반드시 누가 같아야 됩니까? 이 밑이 같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자, 그럼 밑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네 번째 식이 나오죠. 밑변환 공식입니다. 네 번째가 로그 A의 B는요. 우리가 밑을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로그 얼마? C의 B를 뭘로 나눈 거? 로그 C의 얼마?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즉, 다른 말로 바꾸자. 로그 A의 B는요.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했지? 역수가 됩니다. 로그 얼마? B의 A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얼마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은요. 어떻게 되나요? M분의 N. 그리고 로그 얼마? A의 B입니다. 밑의 지수는 분모로 가면 되고요.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요. 어떻게 되나요? 아이쿠야. A의 얼마? 로그 B의 C입니다. 자, 이 식에서 이 미친 A와 지수의 진수 이 두 녀석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C의 로그 얼마? B의 A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로그의 성질들을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유자재로 잘 사용을 할 수 있죠. 우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대수 들어가시면은 내가 깡그리 다 증명을 해놨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은 잠이 오니? 혹시 덥니? 안 더워? 들리는 소문에 하면 내가 혹시 쫄라덥다고 자꾸 막 욕을 한다는데. 나 지금 땀 흘리고 있다, 나는. 끌까? 저 짤따몬한 아들만 앉아있노, 세준아, 키 좀 크나? 저 좀 되겠나? 아니면 내가 리모컨을 줄까? 자, 뒤로 전달. 환두대도다. 뒤로 전달. 꽁! 너 할 수 있어. 근데 고민이 크지 않아. 난 많은데 할 수 있어 이러면. 뭐 또 뒤에까지는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까만색 누르면 되지. 아니다. 쏘리. 이거 있구나. 미안해. 사람이 진짜 도구를 쓸 줄 알아야지. 사람이 도구를 쓸 줄 알아야지. 어디 뭐 고인돌도 아니고. 자, 다시 줘. 이 뭐? 안 지켰지 이거는. 다행이다. 씨. 보면 뭐라 하겠노? 저 바보 아이가 이러면서 리모컨이 앞에 떠 있는데 맞아. 뭐 이야기하다 말았지?
하여튼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자, 우리 내신할 때 상용 로그 진짜 열심히 했다, 맞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근데 얘들아, 상용 로그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교육 과정은 정의는 일단 상용 로그의 정의가 뭐지? 밑이 뭐인 로그인 거야? 10인 로그다. 이 녀석을 우리는 밑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상용 로그에서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이 녀석이다. 그냥 밑이 10인 로그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의 8종 교과서 안에서 공통된 부분은 상용 로그 표를 보는 게 상용 로그를 표를 보는 구조 정도는 이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나온다는 소재가 된다면 아직 보정 못했다만은 상용 로그 표 보는 정도까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했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요. 그때는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서 빠져서 정확하게 이제 정식 명칭은 그 녀석이 그때는 언제지? 좀 오래다 10년 넘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언제냐? 10년 전이었으니까 한 2015학년도 16학년도까지 나왔던 것다. 그때 이름도 다르다. 뭐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표현하지 않고 지표와 가수 이런 뭐 아름다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표와 가수 이런 단어 생각하시면 이제 좀 옛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잖나요? 자, 그래서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고요. 그냥 밑이 10인 로그로 뭐 할 수 있으면 됩니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를 이용하여? 성질을 이용하여.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입니다. 내용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내용 끝!